허생원은 이 원나잇한 여자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이 허생원이, 나이도 많이 먹은 이 허생원이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 단 하나의 키, 닥터 스트레인지가 찾아낸, 닥터 허생원이 찾아낸 단 하나의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미래가 그 여자를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읽어볼 한국 문학은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이효석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에는 평창 대화리, 대화면에 있는 대화장이라든가 강원도 쪽에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강원도랑 좀 연이 깊습니다. 평창 더위사냥 축제에서 16년도부터 6, 7년 가량을 실령 알바하면서 지냈었는데, 그 제가 자주 가던 대화면, 대화리가 이 작품에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메밀꽃 필 무렵에. 사설이 길었죠? 자, 그러면 이효석 작가님의 메밀꽃 필 무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미리 좀 적어놨는데,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힘들 수 있는 단어는 옆에 설명을 달아두었으니 듣다가 모르겠다 싶으실 때 화면을 보거나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문맥상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에는 따로 설명을 달아두진 않았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즐거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버려놓은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궁깃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말이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칩칩스럽게,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끈덕지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꾼 각따귀들도 귀찮다. 얼굴에 홈이 많은 사람이자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기어이 동업의 조선달을 나구어 보았다. 여기서 드팀전이란 원단을 파는 가게를 뜻합니다. 그만 거둘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버려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걸. 달이 뜨렸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버려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무명필과 주단바리가 두 고리짝에 꼭 찼다. 멍석 위에는 천조각이 어수선하게 남았다. 다른 축들도 벌써 거의 전들을 걷고 있었다. 약바르게 떠나는 패도 있었다. 어물장수도, 땜장이도, 엿장수도, 생강장수도 꼴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진부와 대화의 장이 선다. 축들은 그 어느 쪽이로든지 밤을 새며 6, 70리 밤길을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장판은 잔치 뒷마당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져 있었다. 주정꾼 욕지거리에 섞여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장날 저녁은 정해놓고 계집의 고함소리로 시작되는 것이다. 생원, 시침을 때도 다 안 해. 충주집 말이야. 계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선달은 비죽히 웃는다.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지. 연소패들을 적수로 하고야 대거리가 돼야 말이지. 그렇지도 않을걸? 축들이 사족을 못 쓰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나 아무리 그렇다곤 해도 왜 그 동이 말일세? 감쪽같이 충주집을 후린 눈치거든. 뭐? 그 애송이가? 물건 가지고 낚았나 보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길만은 알 수 있나? 국리 말고 갑옷에나 그려. 내 한턱 씀새.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얼음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설 숫기도 없었으나 계집 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주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버린다. 충주집 문을 들어서 술좌석에서 짜장 동희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슬인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는구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도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얼결김에 따귀를 하나 갈겨주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팩 하고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생호는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짓거렸다.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너에게도 아비 어미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참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무어야. 나가거라. 냉큼 꼴 치워. 그러나 한마디도 대꾸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이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찟해졌다. 주제도 넘치 같은 술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낳게 된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댈 것은 무어야 원. 충주집은 입술을 뿡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고 하고 그 자리는 조선달이 얼버무려 넘겼다.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숭이를 빨면 죄된다. 한참 법석을 친 후이다. 담도 생긴 데다가 웬일인지 흠뻑 취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생원은 주는 술잔이면 거의 다 들이켰다. 건아의 짐을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희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내 꼴에 계집을 가로채서는 어떡할 작정이었누 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뒤인지 동희가 헐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에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주집을 뛰어나간 것이었다.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각따기들 장난이지 필연코.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희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뒤를 따라 장판을 다름질하려니 개슴츠레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다. 불악스러운 녀석들이라 어쩌는 수 있어야죠. 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진 않을걸?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까스러진 목 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몽당비처럼 짧게 슬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 보아야 벌써 다리까진 닿지 않았다. 닳아 없어진 굽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새 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굽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닳아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짓이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한다.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니 나귀는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투르르 거렸다. 콧물이 튀었다. 허생원은 짐승 때문에 속도 무던히는 썩였다.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땀밴 몸뚱어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채 흥분이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굴레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졌다. 요 몹쓸 자식들 하고 허생원은 호령을 하였으나 패들은 벌써 주랭랑을 놓은 뒤오 몇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래 비슬비슬 멀어졌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오.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코 흘리게 한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다. 그 녀석 말투가 김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온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걸. 꿀이 우스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오. 배를 좀 보지. 아이는 앙돌아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허생원은 모르는 결에 낯이 뜨거워졌다. 묻 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리워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생원은 주춤하면서 기어이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 쫓으려거든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줄다름에 달아나는 각따귀에는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다. 그만 채찍을 던졌다. 술기도 돌아 몸이 유난스럽게 화끈거렸다. 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장판의 각따귀들이란 어른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인걸. 조선달과 동희는 각각 제 나귀에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하였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드팀전 장도리를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 그러니까 5일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했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의 가까웠을 때 거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빡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생호는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본 적은 있기도 하였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렸다. 여기서 투전이란 조선시대 도박을 뜻합니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길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빚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으려면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필의 당나귀였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일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허생호는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호는 시치미를 떼고 되풀이할 때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8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맛개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이나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진 않았다.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보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인 때였지. 한 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지. 자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오죽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허나 처녀의 꼴은 꿩거 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반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보통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지. 그러나 늙은 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계와도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빵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네. 사시장천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얘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들어섰다.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계 생각 말게.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생원의 이야기로 심란해한 끝이라 동의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 엄이란 말에 마음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의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힘들어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걸핏하면 미끄러졌다.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끝이 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쭉 씻어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겨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바지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런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찔렀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위부를 얻어가서 술 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줄에서 위부라고. 새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 전 망난이에요. 철 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루늘 편한 날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고 하니 집골이 무어겠소. 18살 때 집을 뛰쳐나서부터 이 짓이죠. 총각 낯세론 동이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쓸려 내려갈 듯 하였다.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슬이 말을 안 해주니까. 근데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 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뎠다. 앞으로 꾸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위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퍼그나 흘렀었다. 옷재에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해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인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거 없어요.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위부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도 하였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조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나귀 생각하다가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울 젠 따는 대단한 나귀 새끼군.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투치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둑신이 같이 배우자가 없는 이와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가볍고 방울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여기까지가 이우석 작가님의 메밀꽃 필 무렵이었습니다. 요거 제가 오랜만에 읽고 드는 거는 이 허생원이 외롭잖아요. 근데 어릴 적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돈을 다 잃고 장돌뱅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뭐 가끔씩 떠올리는 좋은 추억이 있다 하면 그 집안이 망하기 직전에 아가씨와 방앗간에서 한판 했던 그 기억이겠죠. 근데 그때 좋은 기억을 곱씹으면서 계속 살아왔고 그랬는데, 자기 자식일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난 거죠. 동이라는. 그리고 왼손잡이, 부모가 왼손잡이면 자식이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한 20%, 26%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황상 동이가 자기 자식이야. 근데 이제 동이도 자기같이 이제 행동을 했던 거죠. 그 뭐야, 충주집 가가지고 막 술 마시면서 여자 한 명 거기다 꼬시고 그 아비의 그 자식인데, 근데 동이가 더 좀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해. 그죠? 근데 웃긴 거가 이 허생원이 충주집을 약간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야. 약간 처자 이쁘네 뭐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동이라는 녀석이, 나보다 젊고 그런 녀석이 이제 충주집이랑 잘 되려니까 이제 성이 나가지고 이제 깽판을 부린 건데, 자기 아들 연애 사업을 깽판 친 거잖아. 이 재밌더라고. 나이 아무리 먹어도 젊은 여자,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 그런 모습이 여기에 좀 뚜렷이 보인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아들뻘의 남자가 이제 어울리면 딱 좋을 충주집을 허생원도 약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야. 족보가 꼬이잖아 이러면. 이게 상당히 재밌었달까? 아무튼 그리고 뭐 요거도 재밌었어요. 그 어린 애들이 막 장난치고 다니잖아. 그걸 이제 각따귀라고 하는 게, 지칭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가 좋냐면 앞에는 파리떼를 얘기하고 뒤에는 각따귀를 얘기해. 자연스럽게 곤충 두 마리를 붙여 놓은 건데 장난꾼 각따귀라 하니까 이 각따귀의 뜻이 어린 놈들이, 장난 많이 치는 어린 놈들 패를 이제 각따귀라고 한 게 된 거죠. 장난꾼이라고 붙임으로써. 이런 약간 일종의 언어 유희가 돋보이고,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라임 맞추면서 뜻도 맞춰놨는데 사실 각따귀는 어린 장난치는 녀석들을 뜻하는 말이었다 라는 게 이 언어 유희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짜장이라는 단어가 정말이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짜장이라는 말 좀 많이 썼죠. 어렸을 때 몇 번 많이 들은 것 같아. 허생원 그렇게 생각하니 좀 징그럽네. 아, 충주집한테 좀 그 생각이 있었던 거. 근데 좀 그 봐주셔야 될 게, 허생원 그 낭자와 한판 때린 거 말고 아무런 경험이 없대니까, 너무 모쏠적이니까 모든 여자를 좀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전 허생원이 제천 가서 동이 어머니 만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장돌뱅이 생활 청산하려고 마음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자식일지도 모르는 녀석과, 그리고 나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한 그 동인의 어머니, 딱 그 타이밍이 딱 맞았잖아. 타노스 인피니티 스톤 다 모인 거잖아요. 이거 동이 어머니 안 만나는 게 이상해. 전 무조건 만나러 갔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어휘 구사가 상당히 인상적인 시였습니다. 진짜 너무 매끄럽네요. 매끄럽지 않은 건 저의 낭독뿐이었죠. 물론 편집본에는 안 더듬은 걸로 나가겠지만 이야기가 참 좋네요. 애숭이를 빨면 죄 된다. 이거 되게 좀 재밌는 얘기 같아. 동이도 애송인데, 그리고 이제 나귀와의 그 동행썰, 나귀와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당나귀한테 엄청난 정이 든 거를 또 표현을 잘 하잖아요. 당나귀의 뭐 겉모습과 눈물 자국도 표현을 하고, 나귀와의 추억, 자기 인생 망했을 때, 자기 돈 다 꿀었을 때 나귀 하나 끌어안고 울고 그랬던 것을 다 표현함으로써 나귀와 자신을 동일시한단 말이죠. 동일시 하면서 나중에 또 보니까 이 나귀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에요. 읍내 강릉집 피마한테.
그러니까 얘도 허생원이랑 똑같은 거야.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한판 하고 오고 애가 생긴 거야. 이 나귀도 아버지인 거야. 허생원이랑 완전 좀 비슷한 처지인 거죠. 근데 이제 허생원은 이 나귀의 아이를 보려고 종종 읍내를 도는 건데, 나귀의 새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종종 돌 터인데, 혹시나 모를 그때 한판 때렸던 그 낭자의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 본인 아들인데. 그런 마음이 좀 돋보이죠. 채팅창에 현대인 시선으로 보면 원나잇하고 연락 끊긴 남자가 우연히 어린 놈을 만나 동행하다 보니 아들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의 엄마 보러 가는 거. 진짜 아들이 맞으면 여자 홀몸으로 다 키워놨더니 아버지라고 나타난 거. 난감하네. 그렇긴 한데 요즘 시선에서는 연락하려면 연락할 수 있잖아. 인스타 같은 거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요 시절은 뭐 그 어머니도 어차피 망한 처지고 나도 망한 처지야. 그리고 허생원은 이 원나잇한 여자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장을 계속 다니면서 그 낭자와 만났던 그쪽에 있는 장은 계속 가가지고 돌았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이 낭자를 본인이 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집안이 망해가지고 여자가 어디로 그냥 날른 건데, 버렸다고 보긴 뭐하긴 해. 그리고 이때 당시 얼마나 힘들어. 그때 낭자도 힘든 상황이고 본인도 돈 없이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심지어 여자 만나본 적 딱 그때밖에 없어. 하룻밤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나고, 그 낭자가 아이가 생겼다면 내가 책임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좀 마음이 아프다. 허생원이 많이 못 만나봤다는 게 아쉬운데. 장돌뱅이의 삶이 쉽지 않을 테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정착하기도 힘들고, 그죠? 이럴수록 더 가정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클 텐데, 이 허생원이, 나이도 많이 먹은 이 허생원이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 단 하나의 키, 닥터 스트레인지가 찾아낸, 닥터 허생원이 찾아낸 단 하나의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미래가 그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 여자를 찾지 않으면 나는 평생 장돌뱅이로 살아가야 한다. 평생 혼자서 있어야 된다. 제가 허생원이면 백방으로 찾아다니죠. 얼굴에 얼음뱅이가 있어가지고 못 만난 걸지도, 그죠? 얼금뱅이가 뭐냐면 피부 약간 곰보라고 해야 되나? 파인 게 있는 상태를 얼근 거라고 하더라고요. 작품 초반부터 자신은 얼금뱅이고 장돌뱅이고 늙었고 해서 볼품없는 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품 초반에. 동의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허생원이 외줄로 쭉 서가지고 허생원이 맨 앞에서 얘기했고 동의는 맨 뒤쪽에 있었으니까 동의는 잘 못 들었을 텐데, 동의가 왠지 모르게 허생원에게 그걸 느낀 거죠. 뭔가 같이 가고 싶다? 친해진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동의도 생원한테 제천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고, 이런 그 스무스한 이야기 전개가 너무나 좋았다랄까. 메밀꽃 필 무렵. 고딩 때 읽고 진짜 오랜만에 읽었는데 너무 좋네요. 메밀꽃이 가득 핀 밭을 달빛 아래 지나는 사람들 모습이 예쁘게 상상돼요. 맞아. 또 이거 요 부분 진짜 묘사가 미친 것 같아.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달의 빛이 약간 쿨톤이잖아요. 퍼런 빛에 이렇게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이렇게 스며든 느낌. 이것도 너무 좋았고,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달 근처에 달무리가 있잖아요. 구름 같은 게 껴있잖아. 그게 좀 생각이 났어. 달의 숨소리라 해가지고. 물론 달의 숨소리지만 달 주위에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숨소리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흐뭇한 달빛.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길을 걷는 게. 장돌뱅이 생활하면서 이런 길을 정말 많이 걸었고 또 익숙한 풍경일 텐데도 허생원은 항상 이런 길을 걸으며 달빛에 감동을 하죠. 표현도 너무 이뻤다. 너무 재밌고 유익하고 공익적이고 저희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기에 좋은 컨텐츠였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었던 옛날 그 고전 이야기들, 한국의 문학들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한국 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너무 좋아. 메밀꽃 필 무렵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끝났는데도 제가 말을 해서 놀라셨죠?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여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 비슷한 걸로 영상 말미에 이런 앙증맞은 로고를 붙이고도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의 공익사업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미션을 받게 되어 책을 좋아하시는 경기도민 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정보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청권으로 독서 포인트라는 경기도의 독서 지원 사업인데요. 청권으로 독서 포인트는 평생 동안 책 1000권을 읽으며 걸어가는 독서의 길을 의미하는 경기도의 대표 독서 문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경기도서관 회원가입을 하고 책을 사거나 책 리뷰를 쓰거나 하면 독서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 독서 포인트로 다시 도서를 구매하고 구매한 도서로 또 포인트를 재적립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도민이라면 독서 활동에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산뜻한 문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적립 가능 기한은 2025년 11월 24일까지라고 하고 포인트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서점 업종의 지역 서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는 아직 잘 모를 일이지만 이렇게 문화생활을 독려해주는 사업이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사업을 살펴보면서 참 좋았던 점은 도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다른 분들이 써둔 책 리뷰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읽었던 책이나 또는 읽을까 고민이 되는 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청권으로 독서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때 문학 시리즈는 계속됩니다.